광종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지나고 성종의 유교적 개혁이 고려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혼란과 격변을 넘어 고려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형태로 번성했던 시기. 왕은 위엄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귀족들은 학문과 예술로 풍류를 즐겼습니다. 외세의 위협은 잠시 물러갔고 내부적으로는 잘 정비된 제도가 나라를 떠받치며 찬란한 문벌 귀족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으니 그것은 바로 문종의 태평성대였습니다. 과연 문종은 어떻게 고려를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쟁과 정치적 암투 뒤편에 숨겨진 문종 시대의 문화적 번영과 제도적 완성 속에 피어난 고려의 지혜,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평화와 번영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황금빛 고려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세기 중반 태조왕건의 건국 이념이었던 훈요 10조의 정신은 시간이 지나며 퇴색되었고 고려 초기 왕들은 호족 세력의 발호와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4대 광종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지나 6대 성종이 유교적 개혁으로 고려의 제도를 정비하며 비로소 안정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 중반 고려는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제11대왕 문종의 재위 37년간이었습니다. 문종은 성종 이후 확립된 중앙집권적 유교체제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고려를 동아시아의 강력하고 문화적인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어 평화로웠고 내적으로는 잘 정비된 제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문종은 고려의 11대 국왕입니다. 8대 국왕이었던 현종의 아들이며 현종 사후 차례로 즉위한 덕종과 정종은 모두 그의 이복형입니다. 즉 현종 이후에 그의 세 아들이 차례로 즉위를 했던 것입니다. 1019년에 태어나 1046년에 즉위하였고 108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원해태후 김씨였습니다. 부인으로 인평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인예태후 인경현비 인절현비 인목덕비가 있었습니다. 자녀로는 그를 이어 즉위하는 순종과 선종, 숙종 등 여럿을 두었고 대각국사 의천 역시 그의 아들입니다. 능은 경능입니다. 조선의 명군으로 세종이나 영조, 정조가 손꼽힌다면 고려의 훌륭한 군주로는 문종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고려인들이 태평성대라 불렀음은 물론 송나라에서도 문종이 훌륭한 임금이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태평성대의 기반은 우선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거란과 송, 고려가 전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속에서 공존하며 경쟁 협력 견제하는 다원적인 천하의 시대가 열렸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반까지 거란과 송, 거란과 고려는 여러 차례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004년에 거란과 송이 전쟁 끝에 전연지맹을 맺어 공존의 길을 택했고 1019년에는 고려가 침공해온 거란군을 상대로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곧 화의를 맺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심중에는 불만 혹은 훗날의 기회를 노리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세 나라 간에는
국지적인 충돌이나 외교적 갈등이 간혹 벌어졌으나 큰 전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종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문벌 귀족 사회의 절정이었습니다. 태조 왕건 이래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호족 세력들이 점차 개경에 정착하여 하나의 강력한 사회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거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같은 문벌 귀족의 폐단이 나타나기 전 문종 시대의 문벌 귀족들은 강력한 중앙 귀족으로서 왕권을 견제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문종은 이러한 문벌 귀족 세력과의 조화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고 통치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강력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의 지지와 협력은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려는 문종의 정책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균형 속에서 고려는 정치적 안정기를 누리게 됩니다. 문종은 태평성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첫째, 교육제도 발전입니다. 문종은 국자감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학 12도를 크게 육성하여 유교 교육을 크게 진흥시켰습니다. 최충의 문헌공도와 같은 사학은 국자감보다 명성이 높을 정도로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이는 고려 사회의 유교적 소양을 넓히고 능력 있는 관료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둘째, 통치제도의 정비와 완성입니다. 문종 시대에 이르러 중앙관제는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거의 완성되었고 지방행정제도도 5도 양계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군사제도로서 이군 유기체제가 정비되어 중앙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종은 균형 잡힌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셋째, 문화적 번영입니다. 문종 시대에는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송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불교 역시 여전히 융성하여 의천과 같은 위대한 승려가 등장했고 화려하고 정교한 고려청자의 비색과 상감기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서적의 편찬과 학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식 사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문종은 왕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현명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과감한 개혁보다는 기존 제도의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대규모 반란이나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그의 정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 집행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문종 시대는 고려가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선진적인 국가로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송나라 사신들은 고려의 문화를 극찬했으며 특히 고려청자는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문종의 태평성대는 고려라는 왕조가 단순한 전란의 역사를 넘어 탁월한 문화를 지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문종의 태평성대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절정은 훗날 이자겸의 난과 같은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되었고 무신정변과 같은 격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이룩한 제도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은 고려가
5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강력한 동력이자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확립된 수많은 제도와 문화적 성취는 고려의 정체성을 만들고 후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종의 태평성대는 고려 왕조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번영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강압적인 방법 대신 조화와 균형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고려는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종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소중함, 그리고 안정된 국가 시스템과 문화적 성취가 한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